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원래 연준 의원 중에 강성 매파입니다. 이런 분이 사실 지난 11월 비둘기로 변하면서 물가보다 경기 둔화의 위험을 더 우려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의 피벗 기대감이 빠르게 확대되었는데요. 12월 달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는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월러 이사의 어제 발언은 꽤나 매파적이었는데요. 사실 원래 매파에서 비둘기로 갔다가 다시 매파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자 시장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장기물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일드 커브가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6번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경기 침체가 반영된 시장의 기대입니다. 과거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내린 경우는 모두 경기 침체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러 이사의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물가보다 경기 둔화, 위축을 우려했었죠. 그러면서 비둘기로 변한 입장이 어제 발언으로 다시 매파로 돌아선 겁니다.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사실 근데 어제의 발언은 매파성 언급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QT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물가 우려만 아니면, 물가가 재차 반등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찌됐든 연내 금리 인하는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해주는 그런 확신도 심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의 구체적인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다시 매파성으로 해석을 하는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월러 이사의 발언을 차분하게 뜯어보면 사실 QT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확신을 심어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분명히 경기에 대한 우려, 유동성 충격에 대한 불안도 상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역시 이제 영래포 소진을 꼽을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의 영래포 잔고가 5,831억 달러입니다. 이 영래포 소진에 대한 내용은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한 이후로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죠. 유동성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연준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시장에 충격 없이 유동성을 흡수하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지급준비금의 급격한 감소 없이 유동성을 흡수하길 원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지급준비금의 급격한 감소 없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대차대조표가 부드럽게 감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영래포 금리보다 단기물 국채 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QT 관련된 발언은 지금 현재 영래포 잔고가 대략 6천억 달러 수준에 있는데 천천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유동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면 결국 고갈이 되는 시점이 올해 상반기 어디쯤이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지급준비금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지급준비금이 줄면서 적정안전선 지급준비금의 최소 규모죠. 이게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영래포 잔고가 아직 6천억 달러 수준의 범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영래포 잔고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급작스럽게 시장에 충격이 생길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와 베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부드러운 유동성 흡수는 영래포 금리보다 단기물 금리가 높아야 가능한 겁니다.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의 하단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1월 이후에 월러 이사라든지 12월 달 파월, 1월 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까지 이런 금리 인하와 QT 테이퍼링 논의 등을 내비치면서 시장인 과도하게 금리 인하 베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월러 이사가 어제 매파성으로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어찌되었건 지금보다 올해 말 금리가 더 낮을 거라는 확신에 쏠림이 일어났고요.
2년물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1년물 단기물도 마찬가지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단기물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한 주간 변화로 봤을 때 영래포 잔고가 잠시 증가하는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와 베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연준이 바라던 부드러운 유동성 흡수의 모습, 영래포 금리보다 단기물 금리가 높아야 가능한 이런 흐름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래포 잔고와 상관없이 급격하게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시장이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국채 발행 물량이 축소되거나 장기물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1월 말에 발표될 재무부의 1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 재차 확인을 해야겠지만 현재도 단기 국채 비중이 높습니다. 22% 정도가 되거든요. 권고는 15에서 20%니까 지금 단기 국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 발행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 단기 국채 발행 물량이 줄고 장기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기물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급 이슈입니다.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는 내용이죠. 지난 3분기 우리 시장금리가 그렇게 5%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자금 조달 계획에서의 충격, 수급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장기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영래포와 상관없이 결국 지급준비금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단기 국채가 줄어드는 부분도 유동성에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네 번째 소파 금리를 말씀드릴 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금 조달 계획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TGA 분기말 잔고 목표가 7,500억 달러입니다. 이때까지는 분기 말에 TGA 잔고를 7,500억 달러 정도로 맞춰놓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낮아지는지 지난 분기 때처럼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지 이것도 1월 말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낮아지게 된다면 TGA 계좌를 풀어서 돈을 풀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지급준비금이 안정성 테스트 받는 그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도 생기는지 엿보는 게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세 번째는 소비 둔화, 급격한 경기 위축, 실업률 상승, 실물 경기단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고용과 소비에서 한마디로 실물 경기에 충격이 생기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조짐만 보이면 채권 시장에서의 단기물 국채 시장은 먼저 빠르게 반응합니다.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 관련해서 고용이 헤드라인이 좋게 나왔지만 사실 12월 달 일자리 증가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영업자 늘고 투잡, 쓰리잡이 늘은 것입니다. 정규직은 줄은 것이죠. 보시게 되면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34.3시간 정도가 되는데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지기 직전에 임계치까지 다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오늘 저녁에 소매 판매도 발표될 예정이지만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큰 트렌드에서는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경기 하방 사이클로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단기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영래포 잔고 아직 남아있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고갈 전에 가파르게 지급준비금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위축에 대한 이런 실물 경기단에서의 부분도 잘 살펴야 된다. 영래포 잔고와 상관없이 급격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발작, 소파 금리의 급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단기자금 시장에 한두 번 이 소파 금리가 급등한 것만으로 유동성 충격까지 이렇게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19년도 레포 금리의 발작 사태는 실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소파 금리가 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은행 간 콜금리라고 볼 수 있는 연방 실효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소파 금리보다는 연준이 화들짝 놀란 건 이 연방 실효 금리가 상단을 뚫고 넘어서면서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접적인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꽤나 오랫동안 이 IORB라고 하는 지준불이율에,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 상단에 붙어가지고 연방 실효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위에 상단에 붙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아직 이 하단 쪽에 더 붙어 있죠. 이만큼의 범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19년도 이런 레포 시장의 발작 이후에 실패를 했었죠. 이런 경험을 반면 삼아서 연준은 이후에 상설레포 기구라든지 다양한 미세 정책을 단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자금 시장에 지금 이 정도의 일시적인 충격에 호들짝 놀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19년 당시보다 오히려 연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더 강화해서 단기자금 시장에 대해서 이런 발작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쇄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과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베팅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단기물의 발행 감소 그리고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로 인한 수급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이 단기물 발행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레포 시장에서 담보물로 씁니다. 한마디로 담보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기자금 시장의 금리 상승 압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실물 경기단에서의 경기 위축, 침체 데이터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용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 결국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3월 11일 BTFP가 종료될 예정이죠. 이미 은행들은 차익거래를 노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겠죠. QT를 하던 와중에도 이 BTFP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QT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대차 대조표의 상세 효과가 3월 11일 사라지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씩 뜯어보면 개별 사항으로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다 그래요. 개별 데이터들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경제는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죠. 결국 급격하게 모멘텀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특히 고용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제 괜찮다가 오늘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매번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의 발언과 댈러스 연은 로건 총재의 QT 테이퍼링 언급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런 대차 대조표의 감소, 즉 영래포가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점차 이게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 지급준비금이 감소가 될 테니 그때의 유동성 우려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영래포 잔고와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고, 개별로 보게 될 경우에는 각각 다 큰 이슈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랑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함께 촉발이 된다면 시장의 충격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